안녕하세요. 저는 공학으로 진로 고민을 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하려고 온 학생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실에 박사과정으로 있고요. 이름은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계과를 나와서 이제 석사랑 박사과정을 둘 다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실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로봇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공학에 대한 접근도 많이 하게 돼서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순수 과학인 뭐 물리나 화학, 생물 뭐 이런 쪽으로도 가도 되고 또 뭐 의대나 아니면은 뭐 굳이 가진 않겠지만 뭐 식품 영양 뭐 이런 쪽으로도 길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학 이렇게 세 군데로 진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잘 몰랐어서 그런지 가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그때 제가 아직 그 중고등학교 학생일 때는 이런 아이언맨 이런 영화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가서 세상에 이제 지금까지 없던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뭔가 기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학의 길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꿈을 가져라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긴 한데 막상 이제 학교에 와서 배워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좀 내가 이러려고 온 건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서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공대에 있는 데 중에서 기계과를 가게 되었는데요. 기계과를 가게 된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음, 사촌이 이제 장애인인데 사촌이 손이 이제 한쪽 손이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사촌이 저랑 이제 동갑인데 사촌인 제 친구랑 저랑 이제 둘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나는 기계과를 가고 너는 전기과를 가서 이제 로봇 손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로봇 손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착용하는 로봇이나 뭐 로봇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아서 저는 기계과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조립하면서 뭐 만들어지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거나 어 이제 뭐 사람들의 힘을 도와준다거나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어떤 기계들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공학이 어떤 건지부터 먼저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두 개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뭐 영화에서 나오는 기계과나 공대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직접 가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맨날 배우는 거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뭐 막대기가 언제 부러지는가, 뭐 이런 정도의 계산만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뭘 만든다거나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런 수준까지 만드는 게 너무 대학생 수준에서 어려워서 그랬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학이 뭔지 찾아보니까 공학이라는 게 어, 자연과학이랑은 다르게 세상에 존재하는 뭐 자연과학의 이치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공학이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고래 로봇을 만들어 보자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환경을 이제 보존하는 의미에서 고래 로봇을 만들었었고요. 우선 11명의 학생이랑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래다 보니까 바다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해양조선학과, 조선해양학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래를 이제 직접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컴퓨터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과가 또 2명, 그리고 또 전기과 학생들이 한 3명, 그리고 저랑 제 친구랑 이제 기계과 학생들이 또 한 3, 4명 정도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과 학생이 이제 2,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명의 학생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저희의 목표는 되게 거창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고래를 만들어서 그 고래가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바다에 존재하는 많은 부유 쓰레기들, 스티로폼이나 뭐 비닐 같은 것들을 다 먹어서 돌아오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이 로봇을 처음 만들자고 제안을 한 디자인과 학생 형이 이제 저희들을 다 같이 모으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영화에 나오는 뭐 로봇 만드는 거랑 실제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부분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그 고래 머리 부분을 만드는데 저희가 한 4일, 5일 정도를 이제 계속 이것만 만들면서 계속 사포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저희가 소형 컴퓨터를 집어넣어 놓은 상태인데, 이 컴퓨터도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손가락만한 크기의 컴퓨터를 넣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그런 컴퓨터가 없어서 이제 크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는, 즉 아까 본 뭐 아이언맨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술이 아직은 부족해서 저희의 욕심과는 다르게 이제 되게 잘 안 되는 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조립을 해가는 과정인데, 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상아빛 색이 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사포질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사포질을 이제 뭐 한 2, 3일씩 계속 하니까 계속 이제 가루도 날리고 이제 정말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조립을 해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이제 모터가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어서 그 모터를 이용해서 이제 헤엄을 치도록 하는 거였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부딪혔던 문제점이 이 고래를 만드는데 모터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날개 부분에도 모터가 한 4, 5개씩 들어가니까 모터만 해도 뭐 한 7,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로봇 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진짜 저희가 뭐 만드는 데 쓴 시간 이런 거 제외하고 뭐 근 700만 원, 800만 원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사비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디자인한 걸 공모전으로 나가서 공모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서 상금을 받고 또 여기서 상금 받은 걸로 만들어서 또 제품을 만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상금으로 만들어 온 거라서 뭐 저희가 직접 돈을 쓴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고래 로봇을 만들면서 방수가 되게 안 돼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락앤락통을 이용해서 방수도 해보고 이거 저거 해가면서 밤새고, 여기 오른쪽에 이 꼬리 쪽에 보이는 요게 이게 그 네오플랜으로 된 잠수복에 쓰는 재질이라서 저희 뭐 요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또 수압이 높아지니까 다 새고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만들어낸 저희 고래 로봇의 형태는 이 정도인데, 이게 그 길이가 거의 1.5m라서 뭐 키 작은 여학생 정도의 크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결국 저희는 이제 헤엄을 치겠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맡은 역할이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고래 로봇이 헤엄치기 위해서 각각의 모터가 얼마의 힘과 얼마의 속도를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드디어 헤엄치는 거를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물에 넣어 보니까 계속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방수를 하려고 몇 날 며칠을 이제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뭐 방수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거나 방수 테이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방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또 생각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영화나 이런 환상 속에서는 한번 딱 만들면은 정말 저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성능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저희는 이제 나름 11명에서 모여가지고 각자 좋은 방법들을 모아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헤엄치는 것들을 계속 저희는 실험을 해보면서 계속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래 로봇에는 소형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집에서 이 고래 로봇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직접 고래 로봇을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는 방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방수가 안 돼서 그것 빼고 다 성공을 했는데 결국 포기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인데 사실 모터를 방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저희가 깨달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터가 여기 돌아가고 있는데 모터가 돌아가려면 그 겉에 있는 그 틀과 모터 사이에 유격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가는데 거기를 물이 안 들어가게끔 꽉 막고 있으면 모터가 돌아갈 수가 없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터가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게끔 공간을 조금 두게 되면 그럼 이제 거기로 물이 새게 되니까 이제 저희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결국 방수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 이제 같이 만드는 학생 중에 해양학과, 조선해양학과 학생이 실제로 잠수함 만드는 동아리였는데도 이런 고래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방수 문제에 해결 방안이 없어서 뭐 각각의 모터를 방수하는 방법들도 만들어 보고 해서 결국 저희가 찾은 개선 방향은 이렇게 모터 하나하나를 일일이 방수를 해서 모터가 하나하나 이제 문제 없이 돌아가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전선인데 그 전선을 각각 방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